제가 어디서부터 물려서 내려왔냐면 이런 구간들에서 받으면서 내려와서 평단이 제법 높거든요. 알트코인들 위주로 받았고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간 것도 있었어요. 왜 존버를 했느냐, 사실 이 핑크색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튕길 건 알고 있었어요. 이제 양은 구름대 상단이자 볼린저 밴드 중심선 맞는 자리가 4월 22일, 4월 23일 자리였거든요. 약 고점 자리. 여기를 맞고 내려갈 때 여기선 털었어야 되는데 하락률이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비중을 두 번째로 많이 탔던 게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길래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때 여기서 끊었어야 됐어요. 마이너스 10%짜리 하나랑 마이너스 5%짜리 하나랑 이때 했을 때 끊었어야 되는데 이때 못 끊고 좀 나이브한 생각에 강세장이었으니까 여기 정도 추세선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버텨봤는데, 역시나 이제 힘이 떨어질 때는 주 추세선을 하나 그어놓은 자리까지 안 가고 보조 추세선을 하나 더 그으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각이 나오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뭔가 손해를 보기 싫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매매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실패한 매매를 인정하고 복귀를 하고 고쳐야지 더 나은 트레이더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 실책입니다. 그리고 존버한 이유는 대다수의 일반적인 차트 공부를 한 트레이더는 어디를 손절가로 잡았을 거냐면 여기를 잡았거나 아니면 59K가 손절선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면 강하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에 투매 물량이 거의 4.5%, 5% 가까이가 나왔죠. 근데 이 투매가 진행 중일 때 이렇게 빠질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자리까지 밀리는 것도 많이 밀린 거니까 어찌됐든 인류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 기술적 반등은.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라. 손절을 하거나 정리를 하더라도 무조건 반등에 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이렇게 반등은 좀 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폭이 지금 10% 가까이인데 10%가 나올 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진득하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0%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희소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이 진짜 찐 상승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가면은 한 63K 기존에 있는 매물대와 이 주추세선 플러스 새롭게 그어진 두 번째 추세선이 맞는 자리가 63에서 64K 사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첫 번째로 나왔을 때 맞은 지점이 이 빗각이었는데 이 빗각을 맞고 이 양은 상단까지 찔렀잖아요. 이게 완연한 상승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을 맞는다면 다시 한번 이 상단을 찌르는 게 아니라 상단 찌르기 전 어딘가, 이 어딘가에서 멈추고 다시 내려가겠죠. 다시 멈추고 내려가는 이 하락 파동은 우리가 처음 봤던 이 56.5K를 갱신할 가능성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건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이 10%, 9% 가까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바닥을 깨는지 안 깨는지 보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9%에 대한 되돌림 하락을 맞는 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고통스러울 것 같고, 내려가기 전에 여기 지점 63에서 63.5, 많이 봐도 64 여기까지 이 부분을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차라리 숏 포지션을 저배열로 잡으면서 이렇게 주봉상에 조금 더 가파른 가속화된 이렇게 하락 패턴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니까 대응이 더 중요하겠죠. 막상 여기 이 추세선을 모두 한 방에 부숴버리는 이런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서 숏을 잡으면 한 여기까지가 한 65.5 여기가 숏 평단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 가기 전에 다 잘라야죠. 어디까지나 대응의 영역이지만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주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의 상단은 69K, 그리고 조금 더 가파른 두 번째 추세선을 그었을 때는 63에서 63.5K가 주요한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당장 추세선 선 몇 개만 찍찍 그어서 여기가 저항이니 여기가 매물대니 하는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 이제 7년 8년 하다 보니까 느낌이 살짝 오는 게 뭐냐면 이런 추세선들 있잖아요. 추세선들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들은 첫 반등 한 번, 그 다음에 첫 하락 한 번 정도에는 잘 맞아요. 잘 맞는데 두 번째부터는 심리 지표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심리 지표가 뭐냐면 이런 자리가 깨졌을 때 투매가 나오면 이 투매를 받아먹고 올리는 세력의 주체가 누구일까? 혹은 이런 깨지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이런 데서 손절을 해버리고 이제 손가락 빨면서 왜 이렇게 어렵냐 이랬을 건데 이번에는 버티기도 하고 지금 페페
페페 나간 거 올 타겟으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시바이누도 1차가 익절이 나갔고, 헤데라도 평단에서 반 정도 줄이고 2차 익절이 154원에서 나갔죠. 그렇게 물을 타고 신규매수 들어가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가 깨졌을 때 이 비트코인이 이때까지 보여준 하락 패턴 때문이야. 항상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ETF 때문에. 단순하게 막 이런 걸 줄 직직 긋고 여기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삼각 수렴이니 빠지면 숏 잡아야 되고 올라가면 롱 잡아야 되고 이런 거는 초보에서 중수 넘어갈 때 보는 그런 딱 기준인 것 같아요. 그 너머에 있는 심리를 보는 게 좀 더 매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느끼는 점은. 그 존버한 이유랑 신규 매수 들어간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누구나 다 보는 선이 이 깨질 때 이 투매를 받아먹고 다시 한번 올려야 되고, 일봉상 보더라도 업비트는 좀 정직하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평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 평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회색깔이 121선인데 이 121선을 쌍바닥으로 두 번 찌르고 이렇게 올라오죠. 플러스 한 9%짜리 반등이고,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봤어요. 121선이 강력하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아닐까. 이평선 매매 같은 걸로 나이브하게 보고 그렇게 좀 초보적인 생각으로 많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손절 나갈 확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손절 나갈 확률이. 저는 121선을 보면서 매매한 것보다는 어떻게 매매했냐면, 원화 기준 차트로 RSI가 과매도 상태로 들어온 거는 여기가 어디냐면 작년 8월이거든요. 작년 8월. 약 8달 만에 RSI가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지지선도 깨진 상태에서 주봉상의 음봉 캔들이 이렇게 가팔라지는 자리잖아. 이렇게 캔들이 자꾸 커지는 자리야. 이렇게 음봉이 꽉 차게 진행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아, 이거 주봉상의 하락 패턴이 가속화되고 있구나.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도 할 말은 없구나.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공포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하거든요. 이런 애매한 자리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리고 주봉상 스케일에서 보더라도 주봉이 4봉 연속으로 지금 음봉이 뜨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지만 RSI가 아직 과매도에서 꺾인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면은 주봉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일봉같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있을 건데, 이게 캔들이 몇 개 안 돼서 그렇지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상승과 하락이 혼재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분명 여기에 있는 이런 급한 하락들에서 나오는 분출하는 힘은 결국에 이 반등이라는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 없으면 소진이 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반등들. 그러니까 이러한 반등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패턴에 대한 힘을 계속해서 충전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도 이게 찐 반등은 아니에요. 이 찐 반등이 되려면 적어도 여기를 깨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이 정보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 패턴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의 일봉 두 개로 인한 상승은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락을 맞이하기 위한 연료 충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5개구나. 음봉이 5개가 연속적으로 떴으면 주봉상에 있는 하락 재료는 거의 다 단기적으로는 소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점이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밀려서 투심이 말도 안 되게 밀려버리고 매크로가 굉장히 안 좋게 뜬다면은 53.5에서 54K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여기는 한 방에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한 방에 못 깬다는 확률이 70% 80%까지 봤어요. 왜냐면 주봉상 5개의 캔들을 전부 다 아래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밀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 혹은 2개 양봉이 나와주고 윗꼬리는 적어도 달아주는 음봉 캔들이 나와야지 여기에 있는 53.5에서 55.5K에 있는 이 강력한 매물대를 반등이 나와주고 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방에 민다는 생각은 거의 한 10%에서 20%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확실하게 제가 여기는 절대로 못 밉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트레이딩에 100%는 없거든요. 트레이딩에 진짜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워딩을 못했지만, 여기를 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하락에 대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주봉상의 양봉 하나 정도 그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데라 같은 거 물 타서 1차 익절 나갔고, 페페랑 시바이누 들어서 지금 하나는 올타겟 하나는 1차 익절인데 이게 나간 게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매수 이유는 지지선이 깨는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물려있던 거는 존버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현물로는 물타기 및 이제 신규 진입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주봉 스케일로 봤을 때 5봉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있는 강력한 지지 구간인 약 54.5K라고 할게요. 54.5K를 바로 뚫을 순 없다. 하락꼬리가 여기죠. 56.5K부터 짧게 밀리면 2%, 많이 밀려도 4% 정도인데 이미 봉 2개로 2%까지 밀었는데 봉 3개,
차에 여기서 더 밀어서 마이너스 20%까지 민다라는 힘은 좀 많이 떨어졌을 거라 봤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이 상승 뒤에 나올 하락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16%였거든요. 마이너스 16% 밀었다가 반등을 플러스 12%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마이너스 16%까지 밀었죠. 15%, 마이너스 15.6%까지 밀었다가 지금 반등을 9%까지 줬고, 제가 보고 있는 63에서 63.5K, 정말 많이 가도 64.5K까지 반등을 주면은 약 반등 퍼센트가 12에서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한 번 더 재현되는 거죠. 한 번 더. 캔들이 이런 식으로 치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5월 8일에서 5월 11일 사이, 이 한 4일 상간으로 하자. 여기서 또 양은 상단을 치고 빠지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56.5K가 아니라 그보다 더 미친 저점을 생각을 하고 바로 자르거나 숏을 잡는 형태로 들고 가시는 게 확률 높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내려간다면 그 다음 지점은 여기 어딘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레인지를 48부터 52K 정도, 그러니까 이 레인지를 넓게 해서 이 구간에서 숏을 만약에 잡고 내려왔다면 이 부분에서 익절을 나가면서 롱 스위칭으로 갈 거고요. 현물 대기를 하고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52K 그 어디쯤부터 48K 그 어디쯤까지 현물 매수를 꽤나 비중 있게 받아도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번 고점에서 거의 마이너스 30%, 35% 정도 빠지는 건데, 이게 코인판이 망했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고요. 물량을 이제 다 던지고, 세력들도 다 던지고, 기관들도 다 던지고 이제 나가는 판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건강한 조정이고, 이 정도면 주봉상 스케일로 보더라도 아까 그어놓은 게 여기였죠. 52에서 54K 어디인가라 했으니까 이 지점인데, 이 지점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면 시장에 있어서 너무나 건강한 조정이고, 이 조정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4년에 하반기부터 시작될 정말 진짜 이 상승은, 여기에서 나왔던 알트코인 상승은 상승장이라고 보지도 못할 만큼의 더 거대한 급등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조정은 사실 전혀 쫄리지 않아요. 당장 돈이 까지는 건 슬프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거의 풀매수로 먹으면서 거의 현금 비중 10%? 많이 더도 20% 정도밖에 안 두고 거의 풀매수로 먹으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먹다가 조정 나오면 한 방 맞아야 된다. 무조건 한 방은 맞아야 된다. 근데 죄송한 거는 이제 4월부터 들으신 분들은 좀 죄송해요. 4월 달에 첫 가입을 하신 분들은 되게 죄송한 말인데, 왜냐면 좀 세게 맞았거든요. 4월 달에 확정 손실이 마이너스 8%였고요. 그 다음에 미확정 손실은 지금 마이너스 한 20%까지 왔나?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는 손절한 게 아니니까 패스하고, 4월부터 들어오신 분은 야 시큰맘 먹고 비싼 돈 주고 리딩을 가입했는데 왜 손실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전부터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걸 거의 다 먹으면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방은 맞아야 된다. 그 한 방이 지금인 거예요. 그 한 방이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런 조정이 너무 건강한 조정이고, 뒤에 올 상승장을 오히려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조정이죠.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코인판 안 망했고요. 안 망했고, 오히려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지? 건강한 조정이 나와줘야 더 크게 가죠. 진짜 주봉상 굳이 본다면은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쯤이 아닐까. 일단 비트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비트는 이게 답니다.